오늘은 영상 악기로 쓰는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크로마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크로마키라는 것은 블루 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이제 기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블루 스크린 앞에서 모션을 다 취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을 끝낸 후에 뒷 배경만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와 같이 지금 아나운서가 실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크로마키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일기예보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오늘의 뭐 파도는 몇 메타 할 때 똑같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 지도를 넣고 아니면 바다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튜디오에 저렇게 청색이나 블루 스크린을 깔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이 장면에서 봐도 블루 스크린에서 하고 뒷 배경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건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블루 스크린을 까는 법은 일단은 구김이 없어야 돼요, 구김.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깐다든가 아니면 벽을 갖다가 완전히 색을 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칠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블루 스크린 종이로 된 걸 사도 되고 천으로 된 걸 사도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 제작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모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용하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이렇게 찍은 후에 뒷 배경을 갖다가 요세미티 바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피어 같은 데다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다가 갖다도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사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다.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이 프로그램이 그다지 깨끗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저희가 있었어요, 가에 이런 테두리가.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것도 발달이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로마키란 무엇일까? 기본 개요 버튼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크로마키가 과연 무엇일까? 크로마키는 화면 합성 등의 특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배경,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하여 스크린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블루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베이나 아마존에 가보면 크로마키용 블루 스크린 이렇게 쳐보면 이 파는 게 나와요. 그렇게 막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뭐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해도 되고, 그게 저거 하다 하면 합판이나 이런 데다 벽에다가 블루 스크린 페인트 그냥 청색 페인트를 갖다가 발라도 무방하다. 예. 자, 촬영 과정에서 배우가 단색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하고 후 편집 과정에서 같은 색으로 찍힌 부분을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연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크로마키라고 한다. 원래는 크로마키 두 단어인데
어찌됐든지 한국에서는 한 단어로 해서 그냥 크로마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네. 원래는 크로마키가 정상적인 거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모국에서는 한 단어로 해서 그냥 크로마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항상 떨어져 있는 두 단어다. 크로마키다. 네. 자, 크로마키 시초는 촬영 시 필름의 일부를 가려가지고 노광되는 것을 막은 후에 나중에 가림막을 떼고 동일한 필름을 가렸던 부분들에 들어갈 영상을 다시 찍었던 이게 매트 기법이었었다. 근데 후에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검은색 배경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 필름의 대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배우들의 실루엣을 만들어 매트로 사용하는 이동 매트 기법을 고안해가지고 냈는데 이 기법이 오늘날 크로마키 기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동 매트 기법에는 배우의 그림자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명을 이용해서 파란색 배경을 갖다가 파란색 배우를 갖다가 노란색을 이렇게 강조한 뒤 매트를 만들어서 더닝 기법이라는 삼원색 테크니크 컬러 필름을 이용한 블루 스크린 이 블루 스크린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제작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 윤곽에 파란색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 스크린을 너무 가까이 가면 푸른빛이 이 얼굴에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씩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블루 스크린 가까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찍는다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떨어져서 찍어야 된다. 예. 자, 여기에서 단점이 있는데 배우들의 이제 고충이 있어요. 배우들의 고충이 뭐냐? 많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 몰입에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로 꽂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전체가 푸른색 배경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배경만 바꿀 거니까 그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일단 연기는 하는데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파란색 방 같은 데서 혼자 막 연기를 하는데 그게 집중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연기를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런 씬을 찍을 때 배우들이 파란색의 타이즈를 입고 파란색 천 앞에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엄청나게 큰 대저택 앞에서 멋진 정원을 보고 감탄이 나올 때 대저택과 정원 둘 다 크로마키 촬영이고 촬영하는 배우들은 초록색 벽에 둘러싸인 스튜디오에서 마치 멋진 대정원을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고충이 나온다. 네. 이 때문에 이안 맥컬린, 영화배우 이안 맥컬린은 영화 호빗이라는 영화를 촬영 중에 배우들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 고충이 심으니까 이 사람이 연기를 그만둘 결심까지 했었다. 그런 스토리가 들려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크로마키 사용의 소극적인 이유도 이런 이유인 듯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타이즈를 입고 더운데 그런 저거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배우들은 굉장히 몸이
처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서 크롬마키 스크린은 뭐 어찌됐든 일단은 크로마키를 해가지고 1950년대에 배경을 갖다가 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1900년도에 그걸 재현을 한다든가 뒤쪽 배경을 갖다 바꾸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 크로마키에 우리가 이제 크로마키를 할 때 너무 비싼 재질의 스크린은 피하고 그냥 비교적 가격이 적당한 것을 구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스크린을 선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스크린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풀로 된 비싼 스크린도 있고 좀 가격이 저렴하게 저도 이런 스타일을 치는데 이것은 꼭 위에 집게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딱 평평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스크린이 뭐 영상을 찍고 나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생겨요. 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이 천의 주름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깨끗한 그런 크로마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 천이 크로마키 천이 잘 펴져 있는지 그것을 타이트하게 좌우 양쪽에다가 집게로 잘 집어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부려가지고 쓸 수 있는 원터치 스크린도 있다. 이렇게 청색과 초록색이 그렇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페퍼용 스크린이 있다. 페퍼용 롤로 돼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는 페퍼용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페퍼용 저거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여러분들이 뭐 여의치가 않으면 조명이야 뭐 그냥 일반 형광등으로 해도 되고 또한 조명을 있으면 굉장히 어때요? 좋겠죠. 일단은 조명이 전조명은 나를 비추지만 후조명은 2차 조명은 뒤 스크린에다 쏘면 굉장히 깨끗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킬라이트하고 휠라이트하고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앞에 조명은 피사체를 일단 하고자 하는 배우를 비춰요. 자, 두 번째 백라이트는 뒤쪽에 스크린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자 주의사항을 일단 보자고요. 주의사항은 스크린에 너무 다가가서 찍지 말자. 스크린에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찍으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 일단 라이트의 그림자도 있고 뒤쪽에 너무 붙었으면 여기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 가지고 뒤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좋지가 않다. 네. 그래서 컬러가 어떻게 변해?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네. 청색으로 이런 데가 변하기 때문에 깔끔치 못하기 때문에 너무 스크린에 붙어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피사체가 너무 스크린에게 붙지 않게 하고 인물이 초록색 또는 녹색 스크린에 붙으면 인물이 일단 피사체에 푸른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어때요? 피사체의 인물이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조심한다. 세 번째, 2차 조명을 사용한다. 첫 번째 조명은 놔두고 2차 조명을 사용해서 스크린에다가 비춤으로써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동 노출하고 수동 화이트 밸런스를 추천을 한다. 수동으로. 자동보다 수동이 훨씬 낫다. 그리고 5번은 잔상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할 것. 잔상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겠죠. 예.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 잔상이 남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기를 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사체의 중앙부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버려라. 예.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이 스크린이 좌우가 짧은 경우도 있고 뭐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피사체만 중앙에다 놓고 그것만 찍으면 되지 굳이 가해 쪽에 붙어가지고 가해 쪽에 있는 그런 그림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딴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필요한 그 부분만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의 중앙 부분만 신경 써라.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샷을 넉넉히 잘 찍고 편집할 때에 여유를 위해서 좀 넓게 찍어라. 그러면 좀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를 때 글로벌 때 굉장히 이득을 보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넓게 찍는 게 굉장히 유의하다. 이게 바로 주의점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영상하고 스크린이 같이 돼야 되고 좀 바꿔가지고 위와 아래가 맞아야 되고 이제 조금 그것만 적으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어렵게 이렇게 적어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서 한다는 것은 영상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필요하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일단 영상은 이 크로마키 하는 영상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배포는 적어도 하고 여기서 끝내고 이제 지금 이제 9월 이제 중순이 다 돼가는데 9월 초 중순 다 돼가는데 항상 제가 이 꼭 가을 이 9월 말쯤이나 10월 초 되면 근교에 뭐 단풍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많이 이제 더군다나 갇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이나 같이 이렇게 잠깐 나가가지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 항상 제가 뭐 비샵 하는데 여기서는 미국에서 여기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서는 갈만한 그런 단풍 코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비샵을 가는데 우리가 이 근교에 이제 단풍을 갖다가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약간의 힐링을 한다 하는 그런 특히 카메라는 열심히 가지고 다니고 또한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찍고 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비샷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언제 가죠? 9월 마지막 주고 10월 첫째 주에 굉장히 피크예요. 그래야 거기에 가면은 비샷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 이벤트도 있고 자동 카퍼레이드 같은 것도 뭐 클래식카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가을 근교 단풍부터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쪽 굴레이기나 그쪽으로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여기에서 어디를 가서 뭘 볼래도 이 근교도 근교지만 거기다가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에 다 끼어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 지금 요세미티, 이뇨 내셔널 포레스트 뭐 해가지고 뭐 비샵, 이 아래쪽으로는 킹스 캐년
그 다음에 세코이아 파,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세코이아 내셔널 파, 뒤쪽으로 가면 데스밸리,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라스베가스,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95번 이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는 이 300인데 앞쪽으로는 프레시노가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데스밸리나 라스베가스로 빠지는 그런 저건데, 이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시에라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이 산 쪽에. 그래서 395분 이 프리웨이를 타고 쭉 가보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가 이 논파인 에리아하고 395분을 가면은 알라바마이스, 인디펜던스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또한 더 시간이 많다면은 데스밸리로 빠져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1박하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좋다. 자, 첫 번째 시에라 거 이제 구기림, 예전에도 한번 이거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에라 구기림은 사계절마다 이 경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1893년에 두 번째로 구기림으로 지정을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높은 곳은 4,300m 정도, 면적은 5,300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가서 여러분이 보고 느껴야만이 좋긴 좋네 이렇게 나오지, 그냥 그림으로만 봐서는 별로 저희가 안 된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가서 경치나 이런 것을 찍으라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에라 구기림. 자, 두 번째는 아이스하우스 캐년인데, 여기도 LA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 그래서 이 등산 코스를 뭐 가는데 얼음같이 차갑다 해서 아이스하우스 캐년이에요. 괜히 적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트레일을 등산로를 가면서 단풍의 베스트 6로 뽑힌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정상까지 간다 해가지고 뭐 3.6마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니까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자, 가는 길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이스 뭐 하우스 캐년 해가지고 치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맵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15번하고 15번하고 뭐 요 근처니까 투텐 프리웨이가 이렇게 있고 15번하고 만나고 바로 뭐 그 근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웹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가보면 돼요. 아이스하우스 캐년 트레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인데, 여기 말리부에 바로 뭐 저 멀리 어디 말리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말리부예요. 그러니까 말리부 테라다임 유니버시티 있고 산타모니카 바로 위이기 때문에 저건데 여기도 이렇게 단풍 코스가 있다. 1925 라스버지네스, 그러니까 캘라바사스 바로 옆에요. 멀은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 코스가 뭐 8시니까 뭐 굳이 널널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산 초보자들도 뭐 그냥 슬슬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데고 하니까 가볼 만한 곳이다. 여기는 등산 소요 시간이 여기도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시면 되고, 프리웨이는 101 프리웨이를 타다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101 프리웨이 캘러바스 고개를 넘자마자 레프턴 해가지고 라스버지네스 로드 고개를 내려가자마자 레프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라스버지네스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말리부 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오클랜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설명 안 해도. 여기에 가면 사과밭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서는 동쪽으로 한 135km 그 정도에 가면 작은 마을처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해가지고 사과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가가지고 사과 따기도 하고 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공예품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또 먹거리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가족 연인 굉장히 다 패밀리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쪽에 서치를 해봐가지고 오클랜드 쪽에도 가봐도 굉장히 좋다. 예. 가는 길은 뭐 바로 여기니까 투텐으로 투텐 끝나는 쪽쯤 돼가지고 거기에서 38번 쪽으로 가도 되고 10분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체리밸리 쪽이니까 굉장히 뭐 그다지 멀지 않은 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운트 윌슨 천문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여기 천문대가 있는데 방송국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방송국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보면 이 윌슨 마운틴인데 1800m의 이제 해발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가면 반사 망원경도 있고 관측 시설 같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대에 천문대.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 길목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운트 윌슨 천문대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210에서 2번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2번. 네. 210으로 가가지고 2번 타고 들어가는 데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마운틴 윌슨 천문대가 있는 곳에 가보면 아주 예쁜 그런 단풍을 만나볼 수가 있다. 네, 가는 길은 210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서도 굉장히 가까운 LA 카운티 이제 식물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도 이렇게 멋있는 단풍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도 여기를 안 가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다지 평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굳이 패밀리들끼리 얘기 담소를 나눠가면서 천천히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단풍만이 아니고 여기 가면은 다양한 종류 각 나라의 그런 나무라든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나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아버리텀 앤드 보테닉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시면 이래요. 이렇게 폭포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210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210 쪽에 134번 210 만나는데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요 에리아가 이제 여기니까 주소는 1418 디스칸소.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가 이제 더 가까운 데는 또 어디가 있냐면 디스칸소 스퀘어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팅 이벤트를 9월 17일부터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 안에 디스칸소 스퀘어 가든에 라이팅이
모든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저녁에 도심 숲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가서 이런 것도 한번 색다르게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라이팅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면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것 연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곳이니까 한번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LA 카운티 수목원에 가면 아까 같이 문나이트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에는 9월에서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개장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1월 12일까지 보통 1월 12일 그쯤 하니까 아이들 뭐 그런 뭐 동화, 호박마차 뭐 이런 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60여 개의 뭐 대형 등불 같은 거 이런 걸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문나이트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성인은 $25, 그래서 $28, 어린이 3에서 17세까지는 $20 정도, $25, $20 그 정도 하니까 티켓은 거기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목원 같은 경우는 주 6일을 적었는데 8시 30분부터 오픈해가지고 오후 5시 50분까지 이런 식으로인데 여기는 성인은 $9, 그리고 시니어 62세 이상은 뭐 $6 뭐 이 정도니까 애들은 더 싸가지고 $4 정도 하니까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스칸스 가든은 뭐 여기는 아무 때 뭐 가도 거의 저거니까 나이트 이 쇼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막 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니까 그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 디스칸스 가든은 대낮에 가도 뭐 동백 가든이 있고 장미 가든이 있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식 정원이 있고 일본식 정원 앞에 거기에 또 이제 가을 단풍이 이렇게 쭉 드는데 거기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벚꽃이 더 멋있어요. 벚꽃 4월 정도에 가면은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다.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유명하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맵을 보셨다시피 395번으로 해서 들어가면 LA에서 5번을 타다가 14번으로 해서 타고 가요. 14번을 타고 가다 보면 395번 프레이가 나오는데 그쪽 395번을 타고 노은파인 쪽으로 내려가면 보통 3시간 정도가 걸려요. 3시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는 4시간이 걸리고 이쪽 LA 쪽에서는 3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 3시간이 걸리니까 비샵까지는 조금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되겠죠. 네. 자, 이 395번을 타고 가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395번을 우이루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프리웨이 주변에 알라바마이스가 이렇게 거대하게 있는데 이쪽에서 가다 보면 허 벌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거의 놓치고
그렇게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요 에리아를 몰라요.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시내, 논파인 시내를 딱 가면 논파인에서 중심가에서 딱 들어가면 바로 2분 정도만 들어가면 여기가 딱 나와요. 전체가 돌산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대한 이제 돌산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마주쳐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 그러면 바로 뒤쪽에는 뭐예요? 휘트니산이 있죠. 미국에서 제일 높은 휘트니산인데, 지금은 아마 9월 말쯤이면은 어쩌면 눈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다니는 건데, 끝까지 가서 라이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브릿지 같은 것을 보고 싶으면 안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가면 찾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첫 번째 들어가면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390원 프리웨이 상에서 이렇게 57번 LA로는 209마일, 57마일 비샵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판이 있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휘트니산이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산 뒤가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비샵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치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면 이런 바위산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들려서 비샵을 가든, 비샵을 갔다가 거기서 다 일을 보고 다시 나오든, 아니면 그 위쪽으로 들려서 요세미티 쪽으로 올라가든, 모노레일 들리고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하겠지만 아침에 일찍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비샵에 가서 보고, 여기 알라바마 힐스에 와서 보고 LA 오면 저녁 때 6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을 해야 해요. 첫 번째로 알라바마 힐스에 가보면 이러한 여러분 눈으로 이게 마주쳐요. 가면 어마어마한 이런 돌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그런 저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굉장히 많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라바마 힐스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크를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트레일로드 사인판이 있어요. 이렇게 아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모비우스 아치는 뭐예요? 그 아치가 그 머그컵에 그 손잡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모비우스 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바로예요. 바로 멀지도 않아.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거기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 사인판이 바닥에 있어. 바닥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조금 놓치기가 힘들고, 거기에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아치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그컵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모비우스 아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라가셔도 되고, 하여튼 다치는 건 여러분 목이니까 특히 바람 불고 하는 날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모비우스 아치가 있다. 자, 지금 이 알라바마 힐스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본 데는 모비우스 아치는 여기죠. 자, 아치가 이렇게 이상한 아치들이 많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으면 이제 막 다니면서 봐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 가기 전에 저거 이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프린아웃 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제 저 받아가시면 되고, 일단은 아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눈 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250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영화, 서부 영화도 여기서 찍었고, 매트릭스 아프가니스탄 편도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라스 아치. 그냥 일단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되니까 일단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 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사진을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가, 이 홀에다 넣고 저 경치를 찍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진을 찍던,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어떻게 찍던 관계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또 가보면 이게 사진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 근데 이 사람들의 사진 찍는 그 기교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고 가셔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그 안으로 해서 찍은 거예요.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트니산을 찍은 건데, 자, 알라바마이스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닐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네? 그 길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거. 자, 눈동자처럼 생겼다가 해가지고 이건 눈 아치예요. 자, 입구에 이제 첫 번째로 마주치는 게 딱 시내에서 들어가자마자 2분 정도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해서 이것을 이 바위돌을 만나는데, 이게 갈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 그림이 바뀌어요. 들어가시다 보면 바로 우측에 있는데 거기 차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코 만지는 사람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요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치에서 가는 길인데, 여기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기암괴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 뻗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주변에.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나이트 촬영한 거, 네. 별 찍고 싶은데 여기 밤에 별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한이 없으니까 차에서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밤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멋있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마운틴 휘트니산. 네. 이 안쪽까지는 내가 가라고는 안 해요. 이 휘트니산은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나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높다는 거 그거 뿐이지,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은 일반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다지 반기지는 않아요. 꼭대기 올라가봐야 이렇게 쉘터 같은 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산이 다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롱파인 레이크 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레이크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다시 프리웨이 쪽으로 내려오면 만자나 해가지고 만자나 가는 사인판이 이렇게 보여요. 만자나가 이게 꼭 참 이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저건데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 인디펜던스라는 그 시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많이 붙었다면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 이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붙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 그 부모들 해가지고 다 미국 애들이 끌어갔어요. 끌어가가지고 첫 번째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헐리우드 천문대 있죠. 헐리우드 사인판이 있고 한 그 공원 거기다가 철망을 쳐놓고 거기다가 다 수용을 시켜놨어 그 당시에. 그러다가 거기 가서 면회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면회를 했겠죠. 옷도 철망 우위로 이렇게 집어 던져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가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요 만자나 여기에 수용을 시켜요. 수용소예요. 수용소. 일본 사람들 수용소.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수용소가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길 옆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도 좋지도 않았겠지. 그랬는데 여기다 갖다가 다 수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만자나 가면 거기에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역사죠. 한마디로 이건 흑역사. 그래가지고 뭐 가보면 뭐 묘지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한데 여기에 그 당시에 이렇게 막사 같은 거 다시 제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런 잔혹했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뭐 가면 영화도 틀어줘요. 한 15분짜리 영화도 틀어주고 뭐 22분 그러니까 한 30분 투자해가지고 잠깐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롱파인에서 구경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여기 미국 애들이 부르려면 잽이라고 불러도 잽. 그 당시에 이제 신문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A에서 이게 그 당시에 벽보예요. 벽보. 그 당시에 탄압받은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 3만 6천 명 일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스다코타, 와이밍, 유타 뭐 해가지고 지금 색깔 칠해진 여기에는 다 그런 저거를 당했는데 이쪽에 동부 쪽에도 노스캐롤라이나 가보면 그 당시에 빌그레암 목사 그 샬롯에서 블랙마운틴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일본 사람들을 옮겨놨던 그 집합소가 있어요. 호텔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도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없는데 특히 이쪽이 많았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 미국의 적에 대해서 총을 들고 싸울 것인지 충성도를 이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런 위령비가 서져 있어요. 거기 만다나에. 여기가 이제 그 철망 쳐가지고 여기 수용소에 쓰던 곳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런 수용소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건축해가지고. 만 46명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락호틴.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해처리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고기를 갖다가 여기서 양식을 해가지고 내보내. 그럼 위쪽에서 이제 이쪽 LA 쪽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하던 그런데 고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데가 여기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여기 PC 해처리는 시에라 네바다 지역의 송어, 싱싱한 송어를 갖다가 여기에서 다 저거 해가지고 양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 각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얘기하면 사육을 했다는 얘기죠. 고기 사육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양식을 했는데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는 지금 사진이고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 방문객들도 많고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가 관광명소였을 때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꼬마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밥 주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 그런 투어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피쉬를 양식을 하고 이 해처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그냥 한 번 다닐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쪽에 보면은 이제 뮤지엄이 있어요. 이렇게 뮤지엄. 영화 뭐 존웨인 영화 뭐 이런 그런 마차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진도 간단하게 찍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히스토리 뮤지엄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볼 그런 저거는 볼 사람들은 봐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인요시에 코토노도 스카마가 있어요. 스카마. 네, 스카마. 그러니까 1876년에 골든러시가 있었을 때 그 스카마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차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호수죠. 호수. 오웬스 호수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인데 지금은 물이 거의 밑밭 없어요. 네, 그냥 그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코토노도 이 스카마는 광부들이 거기에서 이제 숯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 당시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던 대령이 셔먼 대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을 건설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숯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숯가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호수를 또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했었는데 1870년도에 인구가 약 5,000명이었어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광산이에요. 광산. 숯가마 광산.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말라가지고 물이 별로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는 395번 바로 이 가다 보면 보여요. 이게 이런 숯가마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숯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베이커리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가서 구경하고 다닐만한 그런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뭐 오늘 제가 비샵은 뭐 얘기는 안 했는데 뭐 거의 이쪽 395번을 가면 거의 비샵까지는 거의 가기 때문에 비샵 넘으면 이제 맘모스가 있는데 맘모스에도 그 안에 레인보우 활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 봐가지고 요세미티로 해서 이렇게 프레시노로 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LA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스케줄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395번을 가가지고 맘모스 레이크를 통과를 하면서 바로 왼쪽에 준 레이크가 또 있어요. 준 레이크 안쪽으로 준 레이크를 직접 395번으로 안 가고 준 레이크로 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돌아서 395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굴레이크라고 있어요. 굴레이크라고 있는데 굴레이크도 단풍이 꽤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보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요세미티로 올라가는 국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미국의 이 캠핑을 다니거나 이런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이 뽑은 제2대 단풍 힐링 여행지가 지금 얘기하는 395번에서 요세미티로 올라가는 그 계곡이 가을에 최고의 단풍 명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쫙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힐링을 했다는 그런 꼭 다시 보고 싶은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395번 준레이크를 조금 지나면서 왼쪽으로 해서 이제 요세미티를 올라가는 그 도로가 나와요. 그 거기에서 요세미티까지가 그런 힐링 코스다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가보시는 게 좋아요. 꼭 뭐 사진 찍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뭐 집에만 계셨고 했었으니까 이 가을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도 좋다. 자, 사진을 찍을 때는 또 이 얘기였는데 항상 24mm 정도나 35mm는 가지고 나가는 게 좋다. 그게 대체적으로 풍경 사진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50mm 안 그러면 번들 렌즈라도 가져가서 14mm, 14나 뭐 25나 놓고 찍어도 되니까 하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찍으려고 하면 그래도 35mm나 24mm 뭐 이쪽으로 가지고 가는 게 화각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찍기가 용이하고 넓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나가보세요. 나가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가보면 처음에는 조금 뭐 지겹고 뭘지는 몰라도 직접 갔다가 한 번 들어오면 그 맛을 여러분들도 느껴요. 가기 전에 한국마켓 들려서 족발이나 오징어나 이런 거 컵라면 특히 이런 걸 사가지고 또 가서도 끓여 먹어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힐링을 즐기면 돼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브레이크 좀 3주 가지시고 그리고 또 3주 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